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인기 시장에 공략을 한다라고 해서 어저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랑 손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랑 손잡는 것보다 미국이랑 손잡는 것이 일단은 트럼프 정부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K방산 생산기지 투한 주한 대사들도 한국 무기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기를 판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전략 전술이라든지 이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지식이죠. 기술이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전수해준다라고 해서 이걸 끼워서 판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브레이크는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죠. 러시아 공포는 뭐예요? 여기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덤비면서 얘네들이 여기를 침범을 하면서 요 부분을 땅을 가져갔는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데도 러시아 꽃방귀도 안 껴. 그럼 미국이 짜증나기 시작했어. 어찌되었던 간에 얘네 둘이 뭔가 짝짝꿍하고 이번 관세 발표도 보면 러시아도 제외가 됐죠. 미국에서 하는 말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우방국들한테는 관세 때려버리고 그 미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서 보면은 미국을 가장 최대 괴롭히는 것이 저 중동 쪽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또는 러시아들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러시아는 친구가 됐고 그동안의 우방국들은 내 등골 빼먹는 나쁜 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노선을 잡았으면은 그렇게 가야죠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밑에 있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죠? 그 옆에 있는 폴란드, 그 밑에 있는 루마니아, 그 밑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슬로베키아인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특히 여기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세 발표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죠. 미국이 관세 발표를 해갖고 상대국들은 이런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랑 너랑 한번 협상해보자.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퍼줄 테니까 관세 좀 낮춰줘.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협상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진짜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까라면 까는 대로 까고 그리고 나서 줄 거는 다 갖다가 바치고 저는 이거 관세도 때려 맞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하고 있다? 야, 미국 너희도 그랬지? 그럼 우리도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얘네들은 또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협상 이런 것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류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미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좀 깨버렸기 때문에 국방비도 1200조 이상을 세팅을 해놓고 어떤 데서는 이제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무기를 이제 자주국방을 좀 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K방산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 대통령님께서.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너희들 10대 사면 내가 한 대 정도 우리나라 이런 거 많잖아요. 1+1, 2+1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10대 사면 우리가 한 대 정도는 서비스를 줄 테니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들고 이거를 배치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2024년 1월 달에 무기 신청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돈을 주고 샀어. 근데 2025년 1월 달, 2월 달에 우리나라 지역에 무기가 딱 배달이 되어갖고 배치를 끝나버렸네. 근데 내가 독일한테 신청을 했는데 여전히 닌기적거려. 그래서 독일한테 야, 독일아, 우리가 무기 너희들한테 샀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언제 와? 그랬을 때 독일이 얘기하는 게 2027년, 2028년 이때쯤이면 무기 도착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방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금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 조선, 뭐 이런 것들 주자고요. 예, 주고 우리한테는 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한국의 26% 관세 이러면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 측근이 어떤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달라는 거 주고, 그쵸? 그러고 나서 뭘 하면 되겠죠? 뭐 일단은 우리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를 불공정 무역국 더티 국가라고 좀 명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일단은 조금 뭔가 이제 협상을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 최고 대빵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가스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너희들 우리 LNG 가스 사야 돼. 대놓고서 이렇게 강매를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협상을 해갖고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 가스를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우리 LNG 가스 살게. 근데 알래스카가 또 얘기합니까? 야, 거기 아직 개발이 덜 됐어. 니들이 들어와서 개발까지 해봐. 그러면은 너희들도 돈 벌고 뭐 가스도 싼 값에 사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이 안 된 그 알래스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얼음으로 얼어져 있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나라들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야, 이거 돈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내가 하면은 무조건 적자이겠는데? 무조건 이제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이럴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갔던 그 사업권이거든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관세라는 이슈를 달고 무기를 갖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거면은 뭐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기 두드려 봐서 관세 얻어 맞는 것보다 이 알래스카를 뭐 하는 게 맞냐? 이 부분들을 좀 계산기 두드려 봐서 어떤 게 좋은가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알래스카 이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조선을 가지고 또 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신에 너희들 해군이라든지 배라든지 최우선순위를 만들어주고 고쳐줄게. 우리 이걸로 협상을 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 우리가 알래스카는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4년짜리란 말이에요. 제2의 트럼프가 나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헌법을 고쳐가지고 뭐 세 번째 대통령이 또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는 겨우 4년이고 지금 말빨 가장 센 1년과 2년 정도만 우리가 잘 버텨내고 피해를 조금 감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든 아니면 말빨이 조금 떨어지는 3년과 4년 차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굳이 미국의 말에 무조건 충성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런 기간적인 부분과 한 1년, 2년, 3년 정도 내가 조금 힘들지언정 내가 하필이면 여기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 사업에 목매어가지고 그냥 피 쪽쪽 팔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선만 가지고 딜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딜 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반도체를 가지고도 딜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 말고 이제 막 소고기 있고 농산물 있고 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FT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최대한 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뉴스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와, 별 이상한 걸로 다 음식을 만들죠. 막 판자 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또 이 음식을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식당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막 병 들어있는 소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 조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테니 너희도 우리한테 너무 과한 세금은 걷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조선업이라든지 알래스카 LNG 산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잘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를 좀 낮춰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뭡니까?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왔어. 내가 야 한국아 나 왔어. 미국에서 내가 왔어. 관세 10% 플러스 25%까지 내가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좀 무겁지? 그러면 너희들 요거 요구해줘. 그러면 내가 요 관세 조금 줄여줄게.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세력이 붙는다 만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긴 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도 재료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저는 꽤 괜찮은 업황이라고 보거든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라인에 있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올려놨고요.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가 중요했는가를 다 알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매매했고 같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에 클릭을 하셔서 공식 채널 들어오시고 저희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